안녕하세요. 현대시 5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박두진의 도봉인데요. 지난 시간에 박두진, 박모걸, 그리고 조지은 이렇게 세 명이 청록파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 박두진입니다. 똑같이 청록파고요. 도봉은 산 이름이고요. 도봉산. 그 박두진이 좀 울적하거나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할 때는 도봉산으로 산책을 많이 갔었다라고 하네요. 자, 시 보겠습니다. 산새도 날아와 오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부정어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오짖지 않고 오지 않고. 자, 산새와 구름이 오지 않는 상황, 네,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적이 끊긴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자, 인정이 끊겨서 홀로 앉아있다. 그런데 이 홀로 앉았다라고 하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1번, 2번. 만약에 내가 홀로 앉아있다라면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한 부분인 것이고 그 홀로 앉은 곳, 가을 산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을 산은 공간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홀로 앉은 가을 산까지 이어서 읽으면 홀로 앉은 것의 주체는 산이 됩니다. 산이 홀로 앉은 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네, 의인화가 되죠. 자, 홀로 앉은 가을산, 어스름. 자, 우선 화자가 혼자 앉았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화자의 외로움, 고독이고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을 산이 혼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가을이라는 것에서 이제 계절적 배경이 나온 건데 우리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대부분 쓸쓸함, 그래서 소멸 이미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스름이라고 하는 이것도 시간적 배경인데요. 해가 질 것 같은 시간, 아예 진 건 아니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겠다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스름입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하고 호이 호이 음성 상징어 높여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홀로 앉아 있으니까 내가 소리를 높여서 막 소리를 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죠.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고를 되돌아올 뿐입니다. 적막함, 공허함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산 그늘 길게 내리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아까 우리가 시간적 배경에서 어스름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황혼, 더 지나서 밤, 네,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제 고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대 위하여 이렇게 보이죠.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건 널 위해서야. 그대를 위해서야. 그러면 나는 이제도 이 긴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그댈 위해서 고독하게 슬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는요. 이제 밤이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밤이니까 쉰다. 밤에는 쉰다.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는 움직이겠죠. 그럼 나에게 오겠죠. 아침에는 온다. 요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건 그대가 지금은 밤에 쉬고 있겠지만 아침에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대라는 존재는 화자한테 있어서 이 외로움, 고독, 괴로움을 견디게 하는 존재. 견디게 하는 존재.
그댈 위해서 내가 이걸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대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독일 수도 있어요. 그댈 위하여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고독은 근원적인 고독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이제 근원적인 고독도 있겠지만 그댈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발적 고독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그럼 밤을 부정으로 본다면 이 부정적인 상황에는 지금 오질 못하지만 아침이 오면 이게 다 지나가서 긍정이 되면 나에게 올 것이다. 일제강점기 1940년대를 생각해 보면 이 1940년대 부정적인 상황을 다 지나가면 광복이 올 것이고 그 광복이 돼서 나에게 올 거. 그럼 그대는 뭐가 되냐? 조국, 다시 되찾을 조국이라는 의미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그때까지 견디겠다. 뭐 이런 의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 자체에서는 적막한 가을 산에서 느끼는 삶의 그리움, 고독, 삶의 고독,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는 전체적으로 2행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죠? 이거 2행. 요거 말고는 이게 3면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2줄씩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씨랑 좀 비슷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운 그 사람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택 시인이고요. 김용택 시인은 여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이 김용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농촌, 섬진강 쪽이거든요.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도 시로 많이 쓰셨고 오늘은 1980년대 얘기를 할 건데요. 1980년대라고 하면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지나가고 나서 신군부가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사정치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표현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극복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시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오늘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그립다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보였고요. 화자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라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오늘의 상황이 지속된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없어. 그 사람이 없다. 안 보인다. 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 다, 저물도록 시간적 배경, 저녁때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뜨건촉가.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네.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모내논 이게 뭔 소리냐면 모내기 한 논이란 뜻이에요. 그럼 모내기를 언제 할까? 네, 봄에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 한 논에서 우리 봄이라는 계절 얘기를 할 거고요. 개구리가 울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산이 일어나서 울어. 자, 전부 개구리와 산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운다라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감정은 자연물의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 감정이죠? 화자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 슬픈 감정을 이입한 거예요. 감정 이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인화죠. 그럼 왜 슬플까? 왜 슬픈 감정을 느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보이지 않아서 슬픈 거겠죠.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슬픈 겁니다. 보리때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자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
자, 이 불은 정열, 열정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뭐에 대한 열정일까?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다. 그럼 그 사람의 열정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보고 싶은 간절함이죠. 계속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간절함이 크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안타깝다. 그죠? 언젠가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 꽃 같은 사람. 연결하면 좀 위험할 단어 같은데 어감이 꽃처럼 피어날 저 꽃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둠을 찢으면서 나올 사람이야. 어둠은 부정이니까 부정을 찢어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예찬적 태도가 보인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기다림을 이제 암울한 현실을 종식시켜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요 얘기, 신군부 얘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이 어둠은 뭐가 되느냐? 이제 군사 정권이 되는 거지. 부정적인 현실이니까 군사 정권을 얘기하자.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러면 이 언젠가는 무엇일까? 이 어둠이 찢어지고 이 사람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나오는 그 순간. 그럼 군사정권이 끝나는. 그죠? 그럼 군사정권 끝나고 우리는 자유민주화가 되는 거지.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때. 자,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하루하루를 찾아다니다 자유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저문들길에도 시 자체로만 보면요. 저물었다. 시간적 배경. 요 앞에서 해다 저물도록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들길. 요건 뭐 공간적 배경. 그럼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들길이 저물었다. 그럼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 저문다. 하강 이미지를 쓴다. 그럼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부정이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여기 자유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지 요거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화자의 그 자유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